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연일 화제죠. 날이 풀리면서 드디어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게도 역대급 보상금이 주어졌다고 알려지면서 경매시장에서도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고 하는데요. 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고 또 경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자, 오늘 이제 보상 경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네. 그러면 일단 경매로 뭘 어떻게 보상받는 가는 건지 또 그리고 토지 보상의 개념은 뭔지 요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경매로 토지 등을 내가 낙찰받았는데 이게 공개발이 되면서 수용이 돼요. 그리고 보상이 되는데 이 보상금이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높다면 자동의 환가성이 있죠. 수익성과 환가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의 선별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 적용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용을 하게 될 때는 경매 절차와 이 수용 절차가 별도로 가는데 그 간극을 잘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물건이 잘 나옵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그 그래요? 나오는 이유가 이 대규모 공개발은 한번 지구 지정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면 당의 토지 소유자 등이 사유재산권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예. 환가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를 많이 당하게 되죠. 예. 그렇구나. 네. 특히 3기 신도시 계획이 이제 본격화된 2022년 이때 토지 보상 금액이 역대급으로 치솟았다고 하던데 그럼 최근에도 이런 토지 보상 염두에 두고 좀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게 되는 물건들 보면 이 보상가가 높다고 해서 경매 감정가보다 100% 이상으로 낙찰되는 1차에서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그 어떤 기획부동산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해서 쪼개 팔면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굉장히 과열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환가성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동 환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고 종전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도 오르면서 굉장한 수익을 내는 모델이 되다 보니까 투자의 어떤 선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 듣고 보니까 그게 기획부동산 측에서 걸려온 전화구나. 몇 번 전화 받았어요. 네네. 자기들 땅 좋은 걸 갖고 있다고. 네. 그래. 그랬는데 조금 더 들어볼 걸 그랬구나. 아니 이 개발로 인해서 보상이 예정된 토지들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보상 경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경매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이 경매 절차와 이 수용 절차가 두 개 기관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네. 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하고 수용 보상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 쪽에서 하게 되는데 서로 업무적 연관을 갖지 않다 보니까 경매는 경매대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수용에 대한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 감정할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이 수용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을 평가할 때 그 평가를 동시에 하더라도 감정가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받는 금액보다 보상가가 높냐 낮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준비하신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낙찰받는 곳이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일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서 가는 건가요? 네네. 공법은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내용들을 모두 거쳐야 되고 요즘은 이런 내용들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진행된다면 이런 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국가 정부 중앙 행정기관장의 그런 내용 고심 공고문 또 이런 것들이 개발 뉴스가 뜨고 또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나오다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거의 다 90% 이상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수용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용 직전에 그런 내용이 진행되는 절차 속에서 우리가 특정 지역이 곧 수용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걸 조금 접근해 보면 이에 맞춰서 경매 물건을 해당 지역에서 찾을 때 어떤 수용 보상 경매에 접근하는 수용 모델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근데 교수님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진짜 수용이 될 만한 데를 잘 잡아서 기다리다 보면은 진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쪽이 또 사기도 많이 칠만한 곳이네요. 요거 그렇죠. 곧 많이 문제됩니다. 그거 된답니다. 곧 네. 그거 된답니다 해서 샀는데 뭐 강간무소식으로 몇 년 가고 네. 십수년 가고 하면은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누가 좀 이거 안 사가나 싶을 때고. 예, 그렇죠. 그러네요. 뭐 어느 분야나 똑같은데. 똑같죠. 예. 일단 아파트 경매에서는 일단 등기부 등본 열심히 보라는 거는 그동안 공부했고요. 네. 지금 이쪽에서는 토지 경매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네네. 이거는 또 뭡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 요 정도는 아는데 네. 토지용계획 확인원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예.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은 이 토지에 대해서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공시해 준 그런 국가가 인정한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를 보게 된다면 이 수용 예정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보게 된다면 당해 토지에서 대규모 공개발이 이루어진다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 학교 등을 만든다. 이런 수용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얘기가 찍혀 나오는 데는 수용 예정지로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타법에 대한 단이 있는데 타법에 대한 단을 딱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지구, 가로 열고 무슨 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대규모 공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옥길 공공주택 사업지구 뭐 이런 얘기가 써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이런 데는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이 지역을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토목공사를 통해서 대규모 공개발해서 주택지를 공급하거나 산업단지를 공급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수용 예정지가 된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예. 하지만 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게 빨라야 10년인데 네네. 보상금 지급도 그러면 이게 너무 일찍 들어가면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죠. 대규모 공개발이 된다면 이슈가 돼요. 그럼 사람들은 대규모 공개발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지역에 땅을 삽니다. 네. 근데 땅을 살 때 예. 그냥 땅을 살 때는 대규모 공개발의 개발 이익을 기대치를 보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장구역의 자연 녹지였다. 근데 예. 보금자리 주택이 됐다면 보금자리 주택이 된다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일단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그냥 개발장구역으로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대규모 공개발 이익을 보상금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 근데 말한 대로 전화 오는 데들이 기획부동산들이 장난치는 게 대규모 공개발 되면 그런 이익을 주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좀 비싼 값에 팔 때 일반인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개발 계획이 지구 지정이 되고 국가 등이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예.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간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고 미리 투자하게 된다면 본인들은 이런 개발의 기대 원칙에 따라서 높게 낙찰됐고 근데 결국 보상은 장기적으로 지연될 때 그 시간 속에서 금융비용의 지출 이런 걸 본다면 경매 투자할 때 조금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지구의 개발 계획이 됐고 그 개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언제 실시 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조금 내용이 어렵다면 신도시에 대한 도시 설계요. 그리고 이런 설계 속에서 언제 보상이 시작된다 이런 계획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투자했다가 뭐 5년 10년 기다리면서 투자금이 묶여서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저런 지역들도 보상 자체가 거의 한 8년, 9년, 10년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예산이 언제 책정됐는가
이런 얘기들도 직접적인 시행자 쪽에 문의를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법원에 물어보면 안 되고요. 경매 진행 기간이 법원은 모르고 저런 사업하는 게 LH라면 LH 등에서 저런 물건들 언제쯤 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 계획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요? 그런 걸 보고서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이쪽이 이제 이슈가 되는구나. 최근에 이 토지 보상 앞둔 강남구 그 개포동 쪽에 그 구룡마을 네네. 이게 경매에서 80억 원대 낙찰 소식이 들리네요. 네네. 아니 나중에 아무리 보상을 받는다 해도 이게 너무 비싸게 받으면 낙찰 받으면 손해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 요거 이제 과연 얼마를 써내야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예, 뭐 금액을 얼마라고 네. 확정지어 얘기하기는 네.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예.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었다. 일단 이게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라고 해서 저쪽이 도시개발 사업 한다 하더라도 저 지역은 그냥 개발 장벽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뭐 신도시 들어온다. 그럼 막 무조건 땅을 사는데 신도시 되면 그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보상금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뭐 신도시가 되는 개발이익이 나한테 온다. 절대 보상은 그렇게 개발이익까지 미래 어떤 가치 상승분까지 감정에 포함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건마다 이 보상금 지급 조건들이 상이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경매가 진행되다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종전의 어떤 투기적 성향 때문에 감정가가 높게 잡히면 거품이 끼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다 반영해서 이득으로 환가되고 투자한다. 이건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예. 사실 이미 개발 호재로 그 많이 알려진 곳들은 이미 가격, 시세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상 경매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좀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보상 경매로 수익을 낸다. 그럼 이게 수용 예정지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수용을 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대규모 공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인접 지역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의 원삼. 이런 데는 대규모 공개발되면 주변 땅값은 계속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경매 물건 보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평택에 있는 지제역 근처 이런 역세권 주변에 어떤 수용 예정지 그리고 그 주변에 수용된 공개발 인접 지역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규모 공개발보다는 소규모 어떤 공개발도 있어요. 예. 뭐냐면 지자체 등이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등을 냅니다. 그러면 이런 데들은 지정되고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경매 물건이 나오면 아무것도 뭐 집도 못 짓는다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거든요. 네. 저희 애들이 이제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800만 원짜리 어떤 그 도시계획설 부지를 투자해가지고 6개월 만에 뭐 3,200 수익 낸 거 이런 얘기들이 어떤 도시계획설 부지에서 경매 투자로 눈여겨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특정적인 도로 부지가 됐다. 그럼 이런 도로 부지가 된 지역들은 건축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럼 일반인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주인은 이 땅이 행위자료로 묶였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결국은 경제적 부담으로 경매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감정할 때 보면 부동산 감정평가법은 이건 도로 부지니까 감정을 낮게 해요.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서는 여기는 도로 부지다. 감정을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인가. 이런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저게 한 800 정도에 받았는데 손실 보상금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좀 환가됐던 그런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뭐 월요일날 하는 이런 경매나 이런 코너가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쪽으로 소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차라리 저는 주식보다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예. 항상 또 그렇게 또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그쪽에 광명하고 시흥 쪽에 또 토지 보상 안 돼서 난리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경매 투자하신 분은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의할 게 무조건 이게 네.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용 보상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끌다 보면 이득은 나지만 시간 속에서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상대적 손실, 즉 겉으로 벌고 속으로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상 시기가 좀 빠르게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정확히 예측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불투명하다면 어느 정도 임대 수익성이 나는 뭐 그런 조그마한 상가 이런 걸 예. 받았다 보상받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임대 수익 속에서 예, 금융 비용을 예. 감당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시행자 쪽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국가나 국영기업체가 하게 되는 수용 예정지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다소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하는 그런 수용 예정지 사업들은 지자체의 어떤 선거 때 악용되는 그렇게 이용되는 공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말 그대로 나가리 엎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데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실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개발장구역의 자연녹지였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실시계획을 짜다 보면 이런 데가 막 상업적으로 바뀌어요. 예. 그럼 이제 경매가 나올 때 이때 경매가 나오면 감정가가 상업적으로 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업적으로 감정돼서 높게 받았는데 보상은 상업적이 됐다고 상업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개발장구역이었다면 개발장구역으로 보상가가 나오니까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